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연사님들이 앞에 끝나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좀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저도 저 요리를 잘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제일 만만한 프로가 신동엽하고 성시경이 둘이 하는 요리 프로가 있는데 쟤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막상 주방에 들어가면 이게 또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저처럼 나이가 좀 든 남자들은 칼 쥐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칼을 잘못 쥐면 손을 베거나 왜 내가 요리할 때마다 재료들은 저렇게 말 안 듣고 굴러다니거나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미디어하고 관련돼서 뭔가 좀 괜찮게 잘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몇몇 분은 외국 요리 만드는 법 소개해 주시는 것 같고 몇몇 분은 황실 요리 가는 것 같고 나는 당장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이거? 아니 왜 시작도 하기 전에 박수가 나오고 이러십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 씁니다. 전 그 흔한 유학도 없고 저희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건 이따가 설명이 되실 겁니다. 제목을 뭔가 좀 근사하게 잡으려고 Work Smart, Live Smarter 라고 잡아놨습니다. 근데 제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냥 스마트하게 일하고 더 스마트하게 잘 좀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시작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쉬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저 그런 학교를 갔고 거기서 남들 다 가는데 제가 공부하던 그 시대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경제학과를 갔답니다. 잘 모르던 저는 성적이 훨씬 더 못한데 저도 경제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게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정말 보잘것없고 백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방 이사님께서 뭐 연예인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부산에 오면서 걱정했어요. 제 트레이드마크가 빨간 안경인데 이걸 벗고 오면 몰라보지 않을까? 수염을 좀 깎고 오면 낫지 않을까? 2012년 대선 때 하필이면 부산 분들이 많이 미워하실 얘기를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지라 위장을 좀 해볼까 했는데 커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왔죠. 제 20년간의 얘기들, 겪었던 노하우들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진 사장이 일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고객 지원, 기획실장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99년쯤에 스티브 잡스에 빠져서 매킨토시를 쓰면서 제가 스티브 잡스 책을 내야겠다고 99년도에 대한민국 굴제 출판사를 다 설득을 하고 다닙니다. 99년도에 스티브 잡스 책 나온 거 보셨어요? 안 나왔어요. 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혁신을 그 새벽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반밖에 못 들으면서도 되게 멋졌어요. 그래서 매킨토시로 개종을 했고 여러 가지를 쓰게 됐습니다. 전 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종교죠. 어디 제품입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10년 보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게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생각했고 남자는 역시 핑크여서 핑크색으로 오늘 슬라이드를 마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망했다가 일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혁신을 향하게 됐고 자기개발 그러면서 99년쯤에 97년쯤에 제가 뭘 해서 먹고 사느냐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소호 창업에 대해서 썼고 그 당시 제가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여서 연봉 1억 지금은 소호 시대 이라고 책을 썼더니 좀 팔렸습니다. 그걸로 좀 먹고 살아서 지금까지 쭉 어영부영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갖다 놓으면 할 만한 사람으로 온갖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시대가 되면서 사진질이 필요해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진을 잘 찍고 뭐 저희 아버지가 사진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카메라를 만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 한글을 만들던 한글과 컴퓨터에서 납품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BS 교육방송이었는데 그게 93년입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기에 PD들과 작가들, 방송 일하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PD 하나 눈에 보고 지금 우리 가르쳤던 거 그대로 찍어서 컴퓨터 프로를 하나 만들죠. 그게 제 미디어 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데뷔했고 방송국에 게스트 나가면서
제법 젊었을 땐 꽤 잘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금되면 다 합니다. 어떤 강의든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싶게 되는 부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괜찮겠다 싶게 되면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제 뿌리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냈던 안녕하세요 시리즈 책에서 디지털 전문가로서 제가 받고 싶은 질문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20년간의 컴퓨터 디지털 환경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런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웨어러블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왜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아이폰 6 살까요? 갤럭시 S5 살까요? 아니면 6 플러스가 좋을까요? 노트 4도 좋대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만 물어봅니다. 거짓말 좀 못하면 이건 5년간이고요. 그 전에 20년 동안 컴퓨터 뭐 사면 돼요를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장비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최고급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면 사진을 잘 찍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최고급의 물관과 캔버스를 갖다 주면 아무도 그림을 잘 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의 함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디지털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래도 저는 좀 권하고 싶으니까 표를 만들어서 사실상 스마트폰은 어떤 게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알았어 고마워 그래놓고 나가서 뭘 사갖고 오느냐? 지 마음대로 사갖고 옵니다. 그럴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친구가 자동차 잡지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설명을 다 하죠. 강원도에 있는 친구 하나가 원예 농원 같은 걸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너한테 필요한 건 눈도 많이 오니까 네 바퀴 다 굴러가는 차를 트럭으로 길게 여러 가지를 해라 라고 해서 조언을 막 해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석 달쯤 후에 나타나서 끌고 오는 차를 보면 아반떼 타고 온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무난하잖아. 튀는 거 힘들어.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제 얘기 다 듣고 오늘 전체 단디하소라는 얘기를 다 듣고 가셔서 아마 똑같이 대부분 아반떼 사실 거예요.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로 계속 거의 이복장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재킷에 상반신 방송 모드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물론 재킷이 좀 좋아졌고 셔츠도 좀 좋아졌습니다. 바지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전 제 스타일이 이랬고 면바지를 입으면 안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옥죄는 무슨 갑옷을 입은 것 같아서 제가 못 피고 다녀요.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고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변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기본이 있고 30 넘어가면 정말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바뀌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정도만 아반떼를 안 사고 나한테 필요한 트럭을 사거나 집차를 사거나 SUV를 사거나 하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기 전 아날로그 시대, 산업 시대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제일 중요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좋은 학교 갈까?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갈까?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몇몇 분이 주무시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변화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변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부담입니다. 부담은 피로감으로 오고 피로감은 이렇게 써야 실감이 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정말 피로해지죠. 제가 이런 걸 잘해서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은 날이 생깁니다. 이유는 CEO가 내일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장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회사 가치가 얼마나 깎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센터장이 내일 나가서 지역방송 인터뷰한테 저 인간 술이나 깨고 나올래나 하는 것들도 생깁니다. 미디어에 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똑 떨어지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기 전에는 인터뷰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행동 잘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지만 절대로 실력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법의 유혹에 빠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법 어릴 때부터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디든 말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덜덜덜 떨고 있기도 하고 명색이 고객 지원인데 사람이랑 싸우고 있기도 하더군요. 93년도에는 헤드셋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없던 시절이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어디 어디에 뭡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예, 뭐 안 되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원래 기계가 고장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안 나면 그게 어떻게 기계예요 그러고 있었던 때겠죠. 젊었을 땐 저도 제법 괜찮았었습니다. 뭐죠 이 반응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컴퓨터와 디지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법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많은 인터뷰를 했고 제가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시내 21 기자가 영화배우 찍는 포즈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라 그러고 저 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 때문에 해도 턱선이 날렵했습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커버까지 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떠들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안 듣는 곳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 당시 인터넷 정보사냥에서 최할리 씨하고 함께 97년도 EBS 교육방송 표지를 나갔을 때에도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저 때도 좀 헤매고 있었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저게 소위 전자신문의 전면 광고였는데 전면 광고를 찍고 나면 보통 친구들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너 미쳤어? 귀를 왜 뚫었어? 라는 얘기를 들었던 귀걸이했던 광고였죠. CBS 라디오에서 5년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일리 프로였어요. 매일매일 5분씩 2시간씩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당 5분에서 8분 정도씩 인터뷰를 하면서 약 2만 건 이상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영덕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청취자 참여 코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 닭 한 마리 팔았어요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방송의 멘트는요. 아 그러셨군요. 어떡하죠? 잘 되시길 빌면서 좀 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그분들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뭘 알아서 어딘 줄 알고 주문을 해요. 영혼 없는 멘트들을 쏟아내고 MC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멘트를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나 이렇게 하기 싫어. 솔직하게 물어봤고 그 당시엔 말이 없었죠. 돌직구란 말도. 그냥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고 저는 같이 했었던 게 같이 속상해서 청취자들도 속상할 테니까 울고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 이게 방송에서 근데 가게명을 얘기하고 메뉴를 얘기하면 벌금이 나와요. 뭐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담당 PD가 양복 입고 한번 가면 될 테니까 거기 영덕 어디쯤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와주고 싶으니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상도 전체 다 합시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냥 딴 데 유명한 데 말고 아니 유명한 데도 상관없겠다. 동네 치킨집에서 한 마리 살까 하나 사갖고 옆집에 한 마리씩 나눠주고 좀 하십시다. 좀 팔아보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네. 내가 어느 한 집만 꼭 집어서 제가 해드릴 수도 없을 거고요. 이 기운 없어 장사 안 되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이게 무슨 영혼 없는 소리예요.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비교가 됩니다. 혹시 잘 못 보실까 봐 이렇게 비교하면 얼굴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TV 일족을 그때 많이 하게 됐는데요. 노홍철 씨가 수염을 길러서 저도 같이 수염을 길렀다 뭐 이런 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의외로 제 첫인상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흐뭇하게 잘 보일 수 있을까 호감을 갖고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됐어요. 명색이 그래도 20년 방송을 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전자상가 가면 좀 알아봤어요. 누구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 관련된 토론하면서 빨간 안경을 썼던 이유는 그 김동길 교수님의 나비 넥타이처럼 이걸 벗고 다른 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잘 몰라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웬걸요? 대통령 선거의 방송 여파는 크더군요. 택시를 타도 뒷좌석에 앉아있어도 어디 가세요 곽 교수님? 이러고 물어보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한편으로는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 때문에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써서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누구 흉내를 내가면서 필요한 걸 제가 제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유명 기업의 대표란 것도 아니고 실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 과정 수료예요. 학위도 못 땄어요. 논문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제일 안타까워하세요. 네가 그거라도 해야 어디 갈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방송을 좀 해가면서 보여지는 게 스타일을 잡고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전까지 9시 뉴스 5분 나갔을 때나 그렇고 100분 토론 나갔을 때는 제법 많이들 각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됐죠. 제가 어땠냐면요. 100분 토론 한 10년 가까이 15번 정도 나갔습니다. 소리바다 뭐 문제 있었을 때, 벅스 뮤직 있었을 때, 아고라 문제 있었을 때 나갈 때마다 댓글이 꼭 나왔어요. 왜 쟤야 진중권이 난데? 라는 걸로 나왔었죠. 진중권 교수가 훨씬 더 잘하니까. 그런데 1000개의 응원 댓글이 있어도 그 1개가 잘 안 됐었어요. 걸렸죠. 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나가면서 그런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냥 나름 잘하지 라고 나가고, 요즘은 정치 프로를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바닥에도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철이라고요. 저하고 동갑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뭐 하는 건 있어 라는 이미지를 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게 20년의 노하우였는데 그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령은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잘해서 우리가 이번에 단디야소 행사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한 몇백 명쯤 돌아가게 계획을 할까라는 게 요령을 찾는 겁니다. 묘책을 찾는 것이고 비법을 찾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다 될 것 같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인터넷에 널린 게 레시피입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법만 해도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왜 안 될까요? 해보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님들 참 못 되셨어요. 적당히 넣으시고요. 한 소끔 넣으시고요. 나박나박하게 썰으시면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첨단의 조리법을 보면서 몇 그램이 어떻고 몇 큰술이 어떻고 티스푼 하나가 몇 개고 해서 넣어봐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한 단계를 빼놔서 따라해도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노력하면 잘 돼요. 제가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운전을 그래도 제법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뒷자리 안 흔들리게 운전하는 걸 잘 못했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날 운전했던 걸 돌아보면 그날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실력을 쏟아서 운전을 해서 항암 치료받고 나오신 아버지가 조금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운전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 먹겠다라 그런 거죠. 대개의 경우 여기 계신 비영리 단체들이 행사를 기가 막히게 가는 모금이 잘 되는 건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될 거예요. 유장 만들듯이 하면 잘 되긴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잘 못 바꾸세요. 지금 하시는 일을 10년 후에도 계속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가세요. 제발 한꺼번에 바꾸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는 딱 하나가 있어요. 짠짠 증후군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짠 달라졌지 깜짝 파티하듯이 뭔가를 터트리고 싶어해요. 그거 재미없어요. 슈퍼스타 K도 그렇고 꽃보다 뭐 이런 시리즈도 그렇지만 꽃보다 할배나 누나나 청춘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행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슈퍼스타 K도 노래 잘하는 애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어떻게 조율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데 내가 아는 비영리 단체 일은 그거랑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지 마세요. 저희 비영리 단체 계정 뭐뭐 있고 뭐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짧게는 못하겠고요. 저희 3명짜리라서 1년에 걸쳐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위터 쓰는 거 있으면 지적도 좀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선언하듯이. 다이어트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라고 어디에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일 먼저 공격이 들어오죠. 남자들은 술 먹으러 가자라고 갑자기 친구들이 와서 저걸 술 먹이고 살을 찌워버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으면 뷔페 가자 그러면서 끌고 가기도 하죠. 못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고 바뀌는 거를 시작하시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 거냐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려요. 저희 때는 쌍팔년도라고 불렸고 88년도에
디지털 광고들이 이랬습니다. 이 회사는 회사명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저럴 때 있었던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자라서 내가 배웠던 교육은 이거니까 저 때 배웠는데 그걸 지금 세상에도 쓰려고 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중요하다 얘기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식이 없고 네트워크가 없고 연결이 없던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만 잘하면 됐어요. 그땐 다 비슷했으니까. 근데 이젠 더 이상 뱀주사위 놀이해야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반은 이걸 모르시는 것 같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른 내리세요. 나이 든 거 티내는 거니까. 이젠 누가 왜 하는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신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중독증 환자가 나옵니다. 이런 드라마가 소개됐었을 때 이걸 노희경이 쓴대. 그럼 따뜻하겠구나. 김수현이 쓴대. 시끄러운 여자 나오겠구나.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대명사이신 제가 압구정 배경화 오로라 공주를 썼던 임성은 작가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누가 죽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죠. 누가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중요해야 될 변수가 2개 더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잘 불러 모을까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돈을 더 마음할까?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걸 알리고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한데 20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느끼게 된 게 몇 가지 지켜가면서 내 얘기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전하는 것만큼 잘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곽동수입니다. 50이 넘었고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이력서에 빈칸이 많아서 이력서는 이제 못 냅니다. 그래도 어디 일하고 싶고 기왕이면 제주도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계신 기업체분들 저를 뽑아주십시오. 간결하죠? 이게 실제라고 했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군더더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나 비영리단체에 계신 분들은 이런 함정이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심지어 그걸 박봉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열심히 잘하고 내가 틀릴 리가 없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해. 됐어 안 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르죠. 잘하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달라졌다는 거 다 알고 눈이 더 많이 오고 추워진다는 걸 알고 부산도 이제 절대로 따뜻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나는 퉁퉁해 보여서 절대로 파카는 안 입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술 먹고 누워 있다면요. 스마트하게 잘 사시려면 미디어 홍보를 잘 하시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겠다고 마음 먹고 제발 하루에 100kg에서 70kg로 바뀌는 다이어트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몸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걸 글이나 미디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스타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초석 마련에 힘쓰고 있는 사단법인 오프체인지 재단 코리아 회장 김다음은 오는 11월 14일 부산 북서구 한국 체인지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 말 이게 흔한 보도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뭘 알리고 싶은 걸까요? 남들도 다 이렇게 쓰고 우리도 이렇게 쓰니까 그냥 한다고 하는 거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홍보하려는 내용에 진짜 맞추세요. 헤드라인이 됐건 명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짧게 간결하게 하세요. 저 제주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자원봉사 몇 명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아무도 듣지 않는 형식적인 것에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내 스타일인 건 상관없어 하는 초점 안 맞추는 거 그만두십시오. 확실한 스타일은 쌓일만한 게 없죠. 다들 음반 시장에서 식스팩 만들어서 아이돌들은 나오기 전에 몸 만들고 아이돌 체육대회 나가니까 뛰는 훈련하고 누구는 춤추고 섹시한 의상 마련하고 컨셉 잡고 왔는데 뜨긴 얘가 떴어요. 확실한 D.
라인을 갖고 있는 머리 스타일도 지가 혼자 했었던 경쟁이 심한 음반 업계에서도 스타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나가실지 내 스타일을 정하셔야 돼요. 그 스타일에 대한 예로는 싸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하나가 김제동인데 김제동 안경 벗기기라는 유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유재석은 자기가 먼저 안경을 벗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럼 김제동도 벗게 됩니다. 강호동은 사람 만나고 야 제동이가 왔는데 오늘 지가 보여줄 게 뭐 했다가 안 벗고 여러분 박수 줘. 뭐 분위기 몰아서 김제동이 벗게 만들죠. 신동엽은 깐족됩니다. 뭐 김제동 씨가 안경을 벗으면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계시니까 잠깐 벗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제동 교육을 잠깐 벗으면 얼른 쓰세요, 얼른 쓰세요. 누나 다섯이 똑같이 생겼다죠. 어머니도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못되게 굽니다. 이경규는 하나로 얘기합니다. 벗어! 그러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똑같은 개그맨들도 스타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이름도 비슷한 단체에서 내가 하는 스타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신 이유는 제가 성대모사를 비슷하게 해서가 아니라 디테일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스타일을 찾아서 우리 단체는 어떻게 나갈까?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엔 디테일을 살려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SNS 하시는 분들께 전 디테일 할 때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열심히 칩니다. 트위터가 120자까지니까 118자를 쳐요. 제발 100자 이내로 치세요. 리트윗을 바란다면. 저는 뭐 많지도 않습니다. 트위터 한 7만 5천 명, 페이스북은 5천 명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거기도 저는 가장 짧게 쓰려고 합니다. 바쁜 사람들 뭘 길게 보는지. 근데 이렇게 쓰면서 제일 슬픈 게 이런 거예요. 오탈자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노력은 했어요. 창피해요. 제발 급하게 올리는 거. 여러분이 속보를 쓰는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읽고 짧게 쓰시고 정리해서 쓰세요. 디테일이 무너지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봅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또 다른 거는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블로그에 쫙 써놓고 그거를 트위터로 놀리고 페이스북으로 터놀리고 지들도 안 눌러보면서 남들이 눌러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 하나에 몰두하세요. 그리고 배워나가세요. 저희 페이스북만 했는데 이제 트위터도 좀 해보려고요. 페이스북은 앞에 보이니까 딱 석 줄까지입니다. 세 줄까지 보이는데 고내에 딱 쓰고 나머지를 열어서 더 보고 싶을 때 보게 만들게 끌고 가든가. 그거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어요. 채널마다 특성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보의 홍수를 겪고 있어요. 어떤 건 여기 잘 보시면 글래머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건 눈에 잘 띄어요. 근데 저런 것 중에 여러분의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를 겪고 있는 분들께 핵심을 전하려고 그러면 스타일과 디테일만으로 될 수 없죠. 진짜 핵심을 잘 노려서 해나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뒤에 페어리테일로 붙일까? 뭘로 붙일까 고 갈등을 많이 했는데 칵테일로 그냥 세 자로 가기로 했어요. 모델 오시는 분들 계실까 봐 스타일, 디테일, 칵테일 이렇게 맞춰드린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요. 라임이라고 하고 저희 때는 가군이라고 그랬죠. 칵테일은 승부가 빨리 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전 세계에서 똑같고 칵테일 업계에서 새로운 칵테일 하나 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개성도 뚜렷하죠. 근데 칵테일이란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단체라는 하나로 딱 묶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제공할지 이쁘게 확실하게 미디어에 전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타일, 디테일, 칵테일. 내가 스마트하게 바뀌려고 그러면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아반떼 사지 마시고 조금 바꿔보라는 거죠. 이걸 다 갖춰도요. 사는 건 힘들어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이건데 현실의 내 모습은 자꾸 초라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 힘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서 그렇게 성공을 해도 힘든 일은 늘 닥쳐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것만 어떻게 넘기면 될 거야 할 때 또 다른 일이 생기죠. 제도가 바뀐다든가 규제가 생긴다든가 자꾸 때려주면서 울고 싶어줄 때 처참하게 깨지면서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앉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성 있게 하나의 내 이미지를 했었다라고 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갖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어벤져스처럼 모여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얘들 중에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변신하는 애도 없고 갑옷 입는 애도 없고 개성이 다 다르죠. 모두 다 똑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있으면 별로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영리 단체들이 이만큼 모일 때 뭔가가 될 수 있겠죠.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명함만 던지는 게 아니라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짧은 강의는 이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이쯤 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는데 웃자고 한 건데 이게 별로 안 먹히고 있네요. 2015년 새로운 계획 사실 때 다이어트도 있고 금주도 있고 조직의 발전도 있을 건데 천천히 1년간 우리가 미디어하고 접하는 모습을 바꿔가겠다. 잘은 모르지만 내 스타일 찾고 디테일에서 실수 안 하고 예쁘게 내놓을 수 있는 칵테일처럼 하겠다라고 하시면 더 스마트하게 일하고 진짜 스마트하게 잘 사는 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